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중계기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게 되면 중계기의 설치 기준 3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한 내용을 모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실게요. 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외로의 도통 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자, 어디에 설치하냐? 바로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그래서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외로의 도통 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바로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중계기를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설치 기준은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자, 이것은 설치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 전원 및 예비 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요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계기 설치 기준 3가지 모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장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시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주 음향장치는 이것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자, 지금 음향장치 같은 경우는 주 음향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 음향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음향장치 같은 경우에는 발신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지구 음향장치고요. 바로 주 음향장치는 바로 어디에 설치할 수 있냐? 바로 수신기 내부 또는 그 직근, 그 근처란 얘기죠. 수신기의 내부나 그 근처, 즉 직근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는 수신기의 내부가 들어가겠고요. 다음 두 번째, 지구 음향장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 어디에 설치하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바로 층마다, 각 층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어떤 거리죠? 수평거리냐, 보행거리냐? 바로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바로 수평거리 기준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위치죠? 몇 미터예요? 바로 1미터죠.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소리의 크기는 얼마예요? 바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자, 이렇게 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음향장치의 설치 기준에 맞는 내용을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동작 설명이 적합하도록 미완성된 시퀀스 제어 회로를 완성하시오. 단, 각 접점 및 스위치에는 접점 명칭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하며 자, PB ON 1개, PB OFF 1개, MCA 1개, MCB 1개, TA 1개, TB 1개, 그리고 THR A 접점 1개, THR B 접점 1개, MC 1개, 타이머 1개, 그리고 RL 등 1개, GL 등 1개, YL 등 1개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에 맞도록 시퀀스 회로를 구성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동작 설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투입하면 표시 램프 GL이 점등되도록 한다. 자, 전원만 투입했을 때 바로 GL 등이 점등된대요. 그래서 이 GL은 뭐가 되겠어요? 예, 전원 표시 등이 되겠죠. 전원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등인 거예요. 그 다음 전동기 운전용 누름 버튼 스위치, 기동용이죠. 기동용 누름 버튼 스위치 PB ON을 누르면 전자 접촉기 MC가 여자되어 전동기가 기동되며 동시에 전자 접촉기 보조 A 접점인 MC A 접점에 의해서 전동기 운전 표시 등 RL이 점등된다. 이때 전자 접촉기 B 접점인 MC B에 의하여 GL이 소등되며 또한 타이머 T가 통전되어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타이머 B 접점 TB가 떨어지므로 전자 접촉기 MC가 소자되어 전동기가 정지하고 모든 접점은 PB ON을 누르기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기가 정상 운전 중이라도
정지용 누름 버튼 스위치 PB 오프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PB 온을 누르기 전의 상태로 된다. 자, 마지막은 전동기의 과전류가 흐르면 열동 계전기 접점인 THRB 접점이 떨어져서 전동기는 정지하고 모든 접점은 PB 온을 누르기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이때 경고등 YL이 점등된다. 자, 이런 동작 설명에 맞도록 이제 시퀀스 회로의 이제 보조 회로 부분을 완성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회로의 주회로 부분은 완성이 되어 있고요. 주회로 부분은 이렇게 보조 회로, 즉 제어 회로 쪽이 지금 비어 있죠. 이 제어 회로를 보조 회로를 이제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회로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아까 동작 설명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원을 투입했을 때 자, 이렇게 자, 전원이 투입되면 여기 MC B접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 GL 등이 처음에 이렇게 점등이 되겠죠. 이렇게 전원을 투입했을 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는 PB 온을 눌러요. PB 온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붙겠죠. 예, 붙어서 MC와 타이머가 뭐가 돼요?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MC가 여자 되면 이 MC와 관련된 접점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접점은 붙고 이 접점은 떨어져요. 그러면 이 MCA 접점이 붙기 때문에 이제 RL 등이 점등이 되고 GL 등은 이제 소등이 되는 거죠. 여기는 붙고 여기는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MC가 여자 되면 이 주 접점이 붙겠죠? MC 접점이 붙으니까 이제 전동기, 유도 전동기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타이머도 동시에 MC가 여자 되면서 타이머도 동시에 여자가 돼요. 타이머니까 여기에 이제 설정 시간이 있겠죠? 설정 시간. 자, 설정 시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설정 시간이 10초다. 그럼 타이머가 여자 되고 나서 10초 후에 이 접점이 떨어져요. 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비접점이니까. 그렇죠. 10초 후에 이 접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10초 후에. 그 20초 후에 이 접점이 떨어지면 MC가 소자되겠죠? MC가 소자되면 이 접점들이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하게 돼요. 그럼 이거는 떨어지고 얘는 다시 붙겠죠. 그럼 이제 뭐예요? GL 등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정지용 푸시 버튼 스위치를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전원이 차단되니까 초기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또는 전동기에 과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과부하가 걸리면 이 열동 계전기가 동작합니다. 이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이 THR, 이 B 접점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이쪽으로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또한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점이 떨어지고 이 접점은 붙겠죠. 이게 A 접점이니까. 이 접점이 붙으면서 경고등이 막 들어오겠죠. 경고등이. 이렇게. 이게 바로 동작 설명에 맞는 시퀀스라고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자, 의문점이 있어요. 의문점. 자, 그럼 반드시 이렇게만 회로를 그려야 되냐? 그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것만 정답인 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또 그릴 수가 있냐면 이 정지용 푸시 버튼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설치해도 돼요. 아래쪽에. 이 목적은 정지용 푸시 버튼 스위치의 목적은 이 MC를 소자시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MC 아래쪽에 그려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되고요. 여기도 됩니다.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이 MC만 소자시키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타이머 A 접점. 자, 여기가 이제 자기 유지 접점인데 그러면 이거 대신에 이 접점 대신에 MCA 접점 들어가면 되지 않냐? 됩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MCA 접점을 몇 개 쓴다고 했어요? 한 개 쓴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MCA를 집어넣으면 MCA 접점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그리고 TA 접점 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MCA 접점이 아니고요. 타이머 A 접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함정입니다.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자기 유지 접점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근데 이 문제의 조건에 맞도록 그리려면은 이 자리에는
MCA가 아니고요. TA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TB접도 써야 되니까 여기에 B접 좀 넣어주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기동용 푸시 버튼 스위치와 타이머 A 접점은 서로 병렬이죠? 병렬 관계니까 위치 바뀌어도 되겠죠? 위치가 바뀌어도. 병렬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 설명에 맞는 시퀀스 회로를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자,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도 표지입니다.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에 맞는 내용을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실게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자, 몇 미터 이하냐? 바로 유도 표지 같은 경우에는 15m 이하죠.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됐고요. 두 번째, 피난구 유도 표지는 자, 어디에 설치하냐? 피난구 유도 표지는 바로 출입구 상단, 출입구 윗부분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그리고 통로 유도 표지입니다.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그래서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 그리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것의 유도 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이것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자, 어떤 것의 유도 표지입니까? 외광, 외부의 빛이죠.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해서 상시 조명이 제공된대요. 어떤 거예요? 축광 방식이죠. 네, 축광 방식의 유도 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 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에 맞는 내용을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률 82%, 용량 500kW인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이 200kVA일 때 개선 후의 역률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우리가 기존의 문제에 나왔던 것은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개선 후의 역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조금 이제 문제를 보신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차피 공식은 같기 때문에 그 공식을 조금만 변형해서 풀어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구하는 공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QC는 자,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자, 그럼 여기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 200kVA래요. 200kVA. 200은 자, 유도 전동기의 용량이 500kW래요. 그럼 P가 500인 거죠. 500kW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1은 개선 전 역률, 코사인 세타 2가 개선 후의 역률이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1에는 역률 82%니까 0.82가 들어가면 되겠죠. 루트 1 마이너스 0.82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코사인 세타 2죠. 개선 후의 역률입니다. 그럼 이걸 x로 넣을게요. x로. 그러면 x분의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식이에요. 이 식을 풀어주셔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푸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계산기에서 솔브 기능을 이용하면 x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솔브 기능을 이용하면. 근데 난 솔브 기능을 모른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동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브 기능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수동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건 역순으로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할 거냐? 자, 양변을 여기 있는 500으로 나눠주세요. 양변을 500으로 나눠주실게요. 500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 500은 사라질 거고요. 그렇죠?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100은 약분되겠죠?
예, 약분됩니다. 그럼 5분의 2예요. 누가 5분의 2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이거 다 빼고 이 값이 5분의 2라는 거예요. 5분의 2. 이렇게. 자,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자, 우리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로 이 정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렇죠? 이 정도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있습니다. 계산할 수.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값을 임의로 A라고 놓을게요. A. 자, 이제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냥 A라고 저는 임의로 놓을 겁니다. A인 거예요. 그러면 자,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 A 마이너스 X분의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 이게 5분의 2인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 A라는 값을 우변으로 넘기세요. 이항하세요. 그럼 A가 1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어떤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값이. 그러면 A가 없어져요. 자, 이렇게 A가 없어져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양쪽에 있는 것을 뭐 해주면 돼요? 제곱을 해줘요. 제곱. 여기도 얘도 제곱을 해줘요. 이제 어떤 값이 나오겠죠? A가 이 값이 있으니까. 자,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X제곱분의 여기는 1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제곱한 거니까 제곱한 거니까 얘는 어차피 플러스가 되고 자, 제곱했어요. 이것은 자, 그러면 우리는 좀 편의상 이 값을 B라고 놓을게요. B라고 제가 아직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냥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값은 B가 되는 거예요. B. 이렇게. 예,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양변에 X제곱을 곱합니다. 여기도 X제곱을 곱해주고 여기도 X제곱을 곱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 X제곱이 사라지면서 1 마이너스 X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BX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을 1로 이항시켜주세요. 이항시키면 1은 얘 넘어가면서 B 플러스 1 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은 B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양쪽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X가 나온다고요. 그럼 그 X가 뭐냐? 그 X가 뭐가 나오냐면 0.95835 나옵니다. 0.95835가 나와요. 이게 나온다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개선 후의 역률 %. 그죠? 예, %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100분율이니까. 예, 100 곱하면 돼요. 그러면 자, 몇 %냐? 95. 반올림해서 95.84가 되겠네요. 95.84%가 되는 겁니다. 개선 후의 역률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제가 요 A와 B의 값을 계산 안 했지만 여러분께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게 A의 값, 이게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넣으시면 요 값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개선 후의 역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주어진 진리표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진리표에 대한 논리식을 간략화하시오. 다한 간략화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진리표를 보고 이제 논리식으로 만들 때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A, B, C가 입력이고 X가 출력이죠. 예, 출력으로 1이 나올 때만 보시면 돼요. 1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출력으로 1이 나오는 경우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A가 0, B가 1이고 C가 0이죠. 그래서 여기 입력이 0일 때는 바가 붙으면 되고요. 입력이 1인 경우에는 바가 안 붙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 같은 경우는 A 그리고 B 바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인 경우는 지금 0이 붙은 거 반대로 썼죠. 0이 붙어 있는 경우는 자 보세요. 0이 붙어 있으면 바가 붙는 거고요. 1이 있으면 바가 안 붙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A 바가 되고요. B가 되고 그리고 C의 바가 됩니다.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 출력은 자, 지금 누가 1인가요? A만 1이죠. 그렇죠? A만 1이니까 A, B 바 그리고 C의 바가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출력은 이번에는 B만 0이죠. 예, B만 0이니까 A, B 바 C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출력은 이번에는 C만 0이네요. C만 0이니까 A, B, C의 바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진리표가 어떻게 되냐? 출력이 x입니다. x는 자, 이것 또는 또는이죠. 자, 이 네 개가 전부 다 1이 나왔을 경우고 1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개 중에서 하나만 1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바 B, C의 바 합이 되는 거죠. 합. 그렇죠? 그리고 A, B바 C의 바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B바 C 그리고 마지막으로 A, B, C의 바가 됩니다. 자, 지금 항이 총 4개의 항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간략화할 건데 바로 우리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간략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공통으로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공통. 그러니까 어떤 게 공통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이 식과 이 식을 보게 되면 B, C의 바 여기도 B, C의 바 공통으로 있죠? 그러면 묶어줄 수 있어요. B, C의 바로 묶어주면 여기는 A의 바가 남고요. 여기는 A가 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식과 이 식은 다 논리의 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논리의 합으로 묶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식을 보면 공통으로 보이는 게 있죠. A, B바. 그러면 A, B 바로 묶어주면 여기는 C의 바가 남고요. 여기는 C가 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리의 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논리의 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A와 A 바의 합이다. 이건 뭐예요? 항상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1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이것부터 쓸게요. A, B 바 합 B, C의 바 이게 최소 간략화한 논리식이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1번 답이에요. 자, 2번을 보시면 1번에서 구한 논리식을 자, 유접점 회로로 그리시오. 유접점 회로. 자, 이것은 자,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건데 자, 이 관계를 좀 아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논리식이 있고요. 유접점 회로가 있어요. 유접점 회로. 그리고 이제 3번에서 이제 무접점 회로를 그려야 되니까 같이 설명드릴게요. 자, 무접점 회로가 있어요. 자, 이 세 개, 논리식과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회로의 상관관계를 이제 보실 건데, 자, 논리식에서 논리의 합이 있고요. 그 다음 논리의 곱이 있어요. 논리의 합이 있고, 논리의 곱이 있고, 그리고 부정이 있어요. 부정.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 자, 바가 붙어 있는 거 있죠? 자, 부정. 요 바가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논리식을 유접점 회로로 만들 때 자, 논리의 합은 무엇이 되냐? 이것은 병렬 연결이 되는 거죠. 병렬 연결. 그리고 논리의 곱은 직렬 연결이 되고요. 직렬. 그리고 부정은 비접점으로 그립니다. 비접점. 자, 이렇게 바가 없으면 A접점이고요. 바가 있으면 B접점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접점으로 그릴 때는 자, 논리의 합은 뭐가 돼요? 오화 게이트를 쓰는 거죠. 논리의 곱은 AND 게이트를 쓰고요. 그리고 부정은 NOT 게이트를 씁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논리식, 유접점 회로, 무접점 회로의 상관관계를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논리식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논리식은 이거예요. 이 논리식을 가지고 이제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회로를 그려볼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유접점 회로를 그릴 건데 이 유접점 회로는 가로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세로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편하신 방법대로 그리시면 돼요. 저는 세로 방향이 편하기 때문에 저는 세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세로 방향으로. 자, 보세요. 유접점 회로입니다. 유접점.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A와 B 바죠. 논리의 곱입니다. 논리의 곱이니까 직렬로 연결해야 돼. 직렬로. 자, 두 개의 접점을 이렇게 자, 직렬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A고요. 자, 바가 붙어 있죠? 바가 붙어 있으면 B접점입니다. B접점. 이렇게 바가 붙어 있으면 B접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B와 C의 바도 곱이죠. 직렬 연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개의 접점이 직렬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B와 C의 바예요. 그럼 여기가 B 그리고 C의 바. B접점. 부정이니까 B접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식과 이 식은 논리의 합이네요. 논리의 합이니까 병렬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란하게 병렬로. 그리고 출력은
x가 출력이죠. x.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 점은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는 게 마지막입니다. 예, 점까지 찍어주시면 네, 유접점 회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항을 보시면 예, 무접점 회로를 그리래요. 무접점 회로. 그러면 보세요. 논리의 곱이 2개가 있고요. 논리의 합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바도 2개 있어요. 그러면 AND 게이트 2개, OR 게이트 1개, NOT 게이트 2개가 쓰이겠네요. 자, 보세요. 먼저 자, AND 게이트 2개가 필요합니다. 자, AND 게이트 2개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자, 여기는 A와 B 바네요. A와 B 바. 그럼 입력이 A가 입력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A가 입력 들어가고, 자, B가 있는데, 자, B는 바가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NOT 게이트를 거쳐서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와 C의 바네요. 그럼 B. 자, B가 입력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B가 일로 들어올게요. B가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B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C는 자, 바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NOT 게이트를 거쳐서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A와 B 바, 여기는 B와 C의 바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식과 이 식은 논리의 합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OR 게이트가 하나가 필요한 거죠. OR 게이트가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출력이 X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유접점 회로, 그 다음에 무접점 회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평면도이다.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장의 높이는 4m이고 반자는 없으며 발신기 세트와 수신기는 바닥으로부터 1.2m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배선의 할증은 10%를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에서는 감지기와 감지기, 그리고 감지기와 발신기 세트 간의 배관 배선의 물량을 다음 표에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전선관과 전선의 물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먼저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입니다. 이렇게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지기와 발신기 세트, 여기죠. 여기죠. 자, 전선관 같은 경우는 보이는 그대로 자,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 가닥수를 이제 전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루프로 되어 있는 배선과 그리고 루프가 아닌 배선을 따로 구분을 해볼게요. 왜냐면 전선의 길이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루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여기 이렇게 루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6m고요. 여기는 10m, 여기는 12m, 여기가 9m, 여기가 10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루프로 되어 있는 배선의 길이는, 배선, 전선간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더 해볼게요. 자, 10m, 12m, 9m, 10m, 그리고 15m, 6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프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거를 다 더하시게 되면 이게 62m가 나와요. 62m가 나오고요. 이제 루프가 아닌 배선을 볼까요? 여기죠. 루프가 아닌 부분. 그럼 여기 2m에다가 여기가 6m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발신기 세트는 바닥으로부터 1.2m 높이에 있다라고 했죠. 자, 이런 거거든요. 자, 여기가 바닥이고요. 바닥으로부터 1.2m 위치에 여기에 자, 이렇게 발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지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감지기는 천장에 설치하는 거죠. 감지기가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 2m, 6m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층고가 4m인데 여기가 1.2m래요. 그 나머지 얼마인가요? 나머지 이 길이가 2.8m가 남았죠? 그러니까 2.8m만큼 내려가야 발신기에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수직으로.
여기는 수평이고요, 수평. 그렇기 때문에 루프 배선이 아닌 곳은 2m 더하기 6m, 여기까지는 수평 거리지만 여기 있는 수직 거리까지를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m만큼을 더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은 10.8m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선관의 총 길이는 여기 62m와 10.8m를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할증 같은 경우는 전선만 할증이기 때문에 전선관은 그대로 할증하지 않고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72.8m가 나오는 겁니다. 전선관이 72.8m. 자, 그럼 전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루프 배선은 몇 가닥 들어가요? 루프 배선인 곳은 2가닥 들어가죠. 루프가 아닌 배선은 몇 가닥 들어가요? 여기는 4가닥이 들어가죠. 맞나요? 네, 4가닥이죠. 루프는 2가닥, 루프가 아니면 4가닥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전선의 길이를 이제 구해보면 루프 배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62m죠. 그러면 62m 곱하기 몇 가닥이라고요? 2가닥. 왜냐면 이 전선관에는 전선 1가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가닥이 들어가니까 6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전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자, 플러스 4가닥이 들어가는데 얼마예요, 길이가? 10.8m죠. 10.8m 곱하기 몇 가닥이라고요? 전선은 4가닥이죠. 전선이니까. 이것과 이것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선은 10% 할증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 얼마를 더 곱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1.1을 더 곱해줘야겠죠. 왜냐면 10%를 할증한 거니까. 1에다가 0.1을 더한 거예요. 10%를. 그래서 1.1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전선의 길이는 183.92가 되네요. 183.92m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선의 길이입니다. 이거는 전선관의 길이, 이거는 전선의 길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발신기 세트와 수신기 간의 배관 배선입니다. 발신기 세트와 수신기예요. 자, 그럼 이건 더 간단해요. 자, 보실게요. 자, 일단 발신기와 수신기에서 수평거리부터 볼까요? 수평거리. 자, 수평거리는 자, 여기랑 여기죠. 발신기 세트와 수신기 수평거리는 이겁니다. 요렇게 수평거리가. 자, 그러면 여기는 6m, 이게 중앙으로 봤을 때 자, 6m가 되고요. 여기는 쭉 가면 4m죠. 이렇게 4m. 그런데 여기서 자, 수평거리만 존재하냐? 아니라는 거죠. 자, 수직거리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면이 있고요. 자, 보세요. 수신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발신기 세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1.2m만큼 높이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신기와 발신기를 연결할 때는 이렇게 수평 거리도 있지만 어디도 있는 거예요? 수직 거리도 있는 거죠. 이 수평 거리가 6m와 4m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0m가 되는 거고 수직 거리는 여기 2.8m, 여기 2.8m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수평거리에다가 수직거리까지. 예. 그러면 전선관의 길이는 얼마예요? 10m, 2.8. 자, 더해주시면 전선관의 길이는 15.6m가 됩니다. 여기는 15.6m. 할증 안 하죠? 전선관이니까. 자, 그러면 전선은 어떻게 돼요? 전선. 자, 지금 이 발신기 세트와 수신기 사이에는 몇 가닥 들어가죠? 가닥수가 총 6가닥 들어가죠? 기본 가닥수 6가닥 들어갑니다. 6가닥. 그래서 여기 15.6m에다가 자, 전선은 15.6m에다가 얼마 곱한다고요? 전선이 6가닥이 들어가니까 곱하기 6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로 10%를 할증하니까 1.1만큼을 또 곱하는 거죠. 전선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전선의 길이는 102.96이 됩니다. 102.96m. 자, 이렇게 해서 발신기 세트와 수신기 사이의 전선관의 길이는 15.6m고요. 그리고 전선의 총 소요 길이는 102.96m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물량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계 법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바로 상주공사감리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시설의 공사,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시설 공사, 상주 공사 감리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몇 층이냐? 바로 16층 이상으로서 세대는 바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라는 거죠. 여기서 상주 공사 감리 대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전반에서 45m의 거리에 단상 220V의 전원을 다음 표와 같은 부하에 공급하려고 할 때 1층의 전선 굵기는 최소 몇 제곱밀리미터인지 구하시오. 단 전압 강하는 6V 이하이고 각 층의 전선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냐? 1층의 전선 굵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층의 전선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2층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각 층의 전선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의 전선 굵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2층에 대한 그 기준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전선 굵기 구하는 겁니다. 전선 굵기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됐죠? 전선 굵기는 A는 1000 곱하기 2분의 자 35.6이 되겠죠? 35.6 곱하기 LI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문제에 다 나와 있지만 지금 하나가 안 나온 게 있어요. 전류. 부하 전류가 안 나왔죠? 자, 1층에 해당하는 이 부하의 자, 전류를 이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부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도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합산하면 되겠네요. 부하가 두 개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부하 전류를 먼저 구해 볼까요? 부하 전류. 자, 부하 전류를 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유도등. 자, 20W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5개 있는 거죠? 그러면 20W 곱하기 15개. 자, 근데 여기서 자, 잘 보세요. 부하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나눠줘야 되냐? 자, 역률. 자, 역률 있죠? 자, 역률과 그리고 전압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전압. 자, 그렇죠? 지금 전압이 몇 볼트냐면 220V예요. 그리고 역률은 90%고요. 유도등의 역률이. 그러면 220V와 그리고 역률 0.9로 나눠줘야 됩니다. 예, 이 유도등 같은 경우. 이게 어떤 전력이기 때문에?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펌프 전동기는 이게 유효 전력이 아니고 뭐예요? 피상 전력이죠. 피상 전력이기 때문에 여기는 역률로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 피상 전력을 3500을 무엇으로 나눠주면 돼요? 전압으로만 나눠주시면 돼요. 220V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도등의 이 전력은 뭐예요? 예, 유효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률을 고려했지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전력이에요? 피상 전력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역률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제 부하 전류의 값이 17.42 정도 돼요. 17.42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문제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00 곱하기 전압 강하는 얼마 이하라고 했어요? 6V 이하라고 했죠. 6V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5.6 곱하기 자, 길이가 얼마래요? 분전반에서 45m 거리에 있다라고 했죠. 45m. 자, 곱하기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17.42입니다. 17.42.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4.65가 나오네요. 4.65가 나오고요. 단위는 제곱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의 전선 굵기는 4.6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